복싱 붕대 핸드르베이라고도 하죠. 그거 감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 우리가 좀 잘못 핸드랩을 감으면 너무 세게 해서 손에 피가 안 통하거나 또 너무 약하게 해서 손목이 막 꺾이거나 이게 나중엔 엄청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핸드랩을 처음 감을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핸드랩 처음 감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핸드랩 감는 방법들과 실전에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또 뒷부분에는 또 특별 꿀팁도 있으니까 꼭 집중하세요.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붕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복싱 붕대 감는 방법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붕대 풀고 정리하는 방법, 또 세탁 방법, 그런 거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손목 안 다치게 하는 꿀팁, 그거를 어떻게 감아야 좋은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붕대 감는 방법은 오늘 총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세 가지 방법.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번으로만 한 2주 정도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먼저 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좋은 방법을 써도 그 좋은 그 방법을 내 손에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붕대 길이에 맞게끔 그걸 조절하는 노하우도 익혀야 되고, 어느 정도 강도로 감았을 때 내가 손에 피가 잘 통하고 무리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거리진 않게끔 그 압박 정도를 감으려면 많이 감아보고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끈도 세게 묶는 사람이 있고 살살 묶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만의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1번 방법으로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연습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 따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새끼손가락부터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엄지손가락까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번, 2번, 3번, 4번. 간단하죠? 원리 설명해 드리면 손목 감고 손등 감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한 1번 감고 또 손목 감고 또 2번 감고 손목 감고 3번 감고 또 손목 감고. 쉬운 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붕대가 이렇게, 저는 원래 다 풀고 갔는데 일단 붕대가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이 홈을 엄지손가락에다 껴주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끼고, 그 다음 내 손등 위로 해서 손목을 한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이거는 붕대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두 바퀴에서 세 바퀴 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밑으로 가서 감는 것보다는 그냥 손등 위로 올라가서 또 손등을 한 두 번 정도 감아줘요. 자, 이때 꿀팁.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 감으면 나중에 손이 이렇게 쪼그러들어서 주먹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감을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감아주시면 손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등을 감고 다시 이제 손목으로 오는 거예요. 손등 위로 해서. 자, 모든 붕대는 손등 위로만 가는 걸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손목을 여기서 한 바퀴에서 또 두 바퀴, 또 길이에 따라 틀려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손가락 여기서부터 1번, 2번 새끼손가락부터 3번 이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붕대를 넣었다가 또 이거를 무조건 엄지손가락 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손등을 타고 또 손목을 감아줘요.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또 다시 붕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또 다시 엄지손가락 쪽으로 빠져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 넣고 엄지로 빠져주고, 여기서 이제 엄지손가락도 감으려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감아주고 또 다시 손바닥 밑으로 빠져서 나머지는 다 손목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기본적. 먼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감는 거나 이런 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해요. 아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잖아요.
또 제가 이 두 번째 방법 제가 제일 많이 쓴 방법인데, 첫 번째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가운데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끝으로. 그럼 좀 더 뭔가 균형이, 이게 계속 한쪽에서 당기는 것보다는 좀 균형이 좀 더 맞거든요. 두 번째 넣고 그 다음 가운데를 세 번째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엄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감습니다. 네. 그 방법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번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손목 넣고 분대를 요 각도로 분대를 3번 감고, 그 다음에 손등으로 해서 손등 한 세 번 감고, 다시 손목으로 와서 손목 한 번 감고, 아까 1번으로 넣어서 감고, 그 다음에 또 손목 한 번 감고, 그 다음에 3번 자리, 아까 3번 자리 이쪽으로 넣어서 감고, 그 다음에 다시 손목 감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자리 감고, 그 다음에 다시 엄지손가락 또 빠져서 다시 나머지는 손목 감아주고. 그러면 끝. 이거는 그냥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뽕을 만드는 거예요. 뽕. 약간 MMA, 저는 글러브 낄 때 MMA 글러브 끼고 미트 칠 때 좀 많이 감거든요. 좀 주먹 그 공간이나 MMA 글러브 아무래도 중간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뽕을 만드는 거는, 자, 이번엔 손가락을 이거 끼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 내 주먹 정권 크기 정도로 손가락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 2바퀴에서 3바퀴 정도 감아주시는 거예요. 3바퀴. 그러면 이렇게 뽕이 탄생됩니다. 뽕. 자, 그리고 이거를 잡기 쉽게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가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손잡이를. 그렇게 해서 이 손잡이 만든 거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내 손등에 이렇게 그대로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먼저 감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먹을 먼저 감아주면 여기 뽕이 생겼죠. 약간의 뽕이. 그러고 나서 손목을 또 감아줘요. 그럼 벌써 이렇게 뽕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방법 똑같아요. 1번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또 손 펴주고, 또 손목 감아주고, 또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또 이렇게 감아주고, 또 손목 감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고정해주고 손목 다 감아주고. 그러면 이 가운데 뽕이 좀 생겨서 정권을 좀 더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핸드랩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아무래도 MMA다 보니까 여기에 최대한 손을 좀 적게 넣으려고 손등 감는 것보다는 그냥 손을 전체 감는 것보다는 손등 위에만 이렇게 뽕이 생기게끔 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글러브 정리할 때는 이걸 막 풀러해 놓고 그냥 가방에 넣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꾸깃꾸깃해서 다시 이거 핸들을 감을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뜯고 너무 타이트하게 말아 놓으면 잘 안 마른 것도 있으니까 땀이 많이 안 나는 날은 보통 저는 근데 핸드랩을 저는 운동할 때 한 5개, 6개 갖고 있어서 한 번 쓰고 세탁을 하거든요. 근데 핸드랩을 한 번 쓰고 세탁 안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기순환 되게끔 손 좀 넓게 벌려서 그대로 풀면서 얘를 그대로 말아주는 거예요. 원으로. 그러면 따로 글러브를 풀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감긴 것만 좀 펴지게끔 따로 글러브를 풀고, 원래는 핸드랩을 다 일일이 옛날에는 한 명이 잡아주고 아니면 어디다 묶어놓고 그 일일이 말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말리게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손가락만
잘 빼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에 바로 감아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만약에 또 핸드랩을 그냥 만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말리면 좀 힘들어요. 이게 다 풀려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막 이걸로 원래 옛날에 어디 한쪽 벽에 묶어놓고 끝에서부터 말던가, 아니 누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크게 접어요. 크게 한번 접으면 여기서부터 또 반 접으면 어느 정도 원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말면은 좀 더 말기가 좀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고 빠르고 금방.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얘를 펴주면서,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막 엉켜 있거나 이렇게 말려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은 관리가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이 좀 길죠. 이런 식으로 덜덜덜덜덜덜덜덜 누가 잡아줄 필요 없이 혼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깔끔한가? 자, 그리고 글러브 이거 핸드랩 세탁할 때 이걸 통째로 넣었다가 다 막 다른 빨리랑 너무 엉킬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세탁망에 쓰는 건데, 세탁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러브가 이렇게 있죠. 핸드랩이. 그러면 반을 접어줘요. 반을 접고 그 다음 또 반을 또 접어요.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반을 한 번 더 접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한 번 더 접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벨크로, 이 찌지기를 그냥 넣으면은 다른 옷감이 다 상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래 이게 말려서 붙는 건데 얘를 살짝 비틀어서 여기 붙여주는 곳에, 벨크로 붙여주는 곳에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딱딱한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약간 꼬이게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매듭을 져줘요. 매듭. 그럼 이렇게 양말처럼 됐죠? 그리고 이대로 세탁을 하는 거야. 이대로. 근데 좀 더 잘 빨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여기서 한 번 덜 접어요. 거기서 매듭 한번 접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이 뭐냐면, 이게 손목을 세게 감다 보면은, 너무 피가 안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약하게 감으면 주먹이 더 보호가 안 되고. 근데 세게 감을 때 어떻게 감냐면, 세게 감으면 많은 격투기 선수들도 손목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세게 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뼈 있는 데 있죠. 이 부분만 여기 위에서 밑에 탈 때 여기서만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쪽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가볍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뼈만 잘 받쳐주게끔,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잡아주면 그 동맥의 그 흐름, 그 혈액의 흐름도 방해도 덜하고 손목은 그 대신 보호가 되고. 여기 한번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움직여볼게요. 근데 엄지 쪽 잡고 움직이면 손목에 피가 안 통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쪽을 조이는 거랑 이쪽을 조이는 거랑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반대는 살살. 또 반대쪽 감을 때도 이쪽에서는 타이트하게, 반대쪽은 살살. 타이트하게, 반대쪽은 살살. 그러면 손목이 보호가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스포츠 테이핑으로 이 부분만 좀 세게 감고 반대쪽은 살살 감고, 그렇게 한 2바퀴 3바퀴 감고 난 다음에 핸드랩을 하면은 손목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또 보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핸드랩 감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초보자분들은 지금 기초 동작으로 2주일 이상 그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 저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혼자서도 한 하루에
한번 감아보고 또 풀렀다 감아보고 풀렀다 이거를 하루에 막 여러 번씩 연습하세요. 왜냐면 이거 처음에 외우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도 안 다치는 것도 그렇고 복싱 글러브 끼기 전에 핸드랩은 꼭 필수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복싱 글러브 끼기 전에 핸드랩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싱 용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정리한 유형별로 잘 정리한 복싱 용품 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